남극일기. 실패담과 성공담 중 고르라면. 학부 시절에 북극 근처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에 관련된 소설을 썼었다. 쓰고 싶은 마음만 만만했고 과제 때문에 급하게 쓰느라 자료조사는 충분치 못했다. 그때 나는 고학생으로 주말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료조사를 못한 것은 게으른 탓이었다. 결국 엉터리 소설을 제출하고 나니 고치거나 이어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다만 아쉬움은 남아서 나중에라도 탐험 서적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다. 도서관 알바도 다른 아르바이트처럼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만 몰렸다. 어느 오후 특별히 바쁘지도 않고 읽을 책도 없어 열람실을 헤매고 다니던 나는 900번대 책장에서 남극일기라는 책을 발견했다. 동명의 한국 영화가 있었지만 그와는 다른 이야기였다. 저자는 로버트 스콧 대령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얼핏 들어봤었다. 나는 전쟁이나 탐험 등 인간이 극한에 내몰리는 상황을 다룬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너무 싫어서 그걸 보는 게 좋달까? 극한 상황에 자청해서 뛰어드는 극의 인물들이 나로선 이해가 안 되다 못해 그 순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반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한계를 헤쳐나가는 인간에 대해서 경이에 가까운 신기함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로버트 팔콘 스콧도 그랬다. 아문센을 상대로 남극 쟁탈전을 벌이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불기의 객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마침 썼던 소설과 어느 정도 연관도 되어 한층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남극일기를 꺼내 들었다. 남극일기는 스콧이 남긴 일기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다. 동료들에 관한 자세하면서도 시시콜콜한 이야기, 기나긴 겨울의 남극에서 보낸 일상 등이 적혀 있었다. 일기 형식의 글을 읽다 보니 스콧이 아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딱딱하고 형식적일 거라는 내가 가진 군인에 대한 편견과는 많이 달랐던 대령 스콧의 다정하고 꼼꼼한 면모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 책의 가장 눈이 띄는 부분은 역시 죽기 전 마지막 며칠의 기록이다. 스콧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운다. 동료들은 하나둘 죽어가고 자신의 동상도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된다. 그 상황들을 처절히 묘사하면서 두렵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다. 그의 뼈를 애는 고통이 강하게 전해져 온다.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감정적인 교류를 느꼈다. 그의 글이 픽션이 아닌 일기이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나는 소설의 덕후라면 덕후이지만 가끔은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것에 더 크게 감동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 스콧의 탐험 이면에는 아문센과의 라이벌십이 깔려 있다. 본래 북극점 정복을 목표로 했던 아문센은 아리 피어리가 먼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표를 남극으로 바꾼다. 결과적으로 아문센이 스콧보다 먼저 남극점에 도달했다. 한 달쯤 늦게 도착한 스콧은 남극점을 먼저 정복하고 떠난 라이벌 탐험대의 흔적을 발견하고 절망한다. 극지 정복은 최초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실패 후 귀환하던 스콧의 탐험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뿐이었다. 스콧의 죽음으로 당시 여론이라고 하기엔 스콧의 고향이자 스폰서인 영국 위주였겠지만은 아문센에게 상당히 좋지 않았다. 애초에 회군하다시피 남극으로 향한 것도 개썰매를 이용하다가 식량이 부족해지자 개를 잡아먹은 것도 아문센에겐 까일만한 일 투성이었다. 그와 대비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움과 남을 배려하는 신사다움을 잃지 않고 장렬하게 죽어간 스콧은 칭송받았다. 물론 그가 남긴 일기가 그런 분위기에 크게 일조한 것은 당연했다.
물론 아문센도 훗날 탐험 도중에 조난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무상하긴 하다. 오늘날에 와선 아문센의 꼼꼼한 준비성, 냉정한 판단력과 스콧의 무모한 열정을 대비시켜 두 사람의 경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리더의 성향이 탐험대의 실패와 성공을 갈랐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논점이다. 물론이다. 게다가 탐험대장이라고 하면 자신뿐 아니라 대원들의 목숨까지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가. 두 탐험가의 라이벌십 뒤에는 국가 간의 대결이나 스폰서 대결같이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한다. 오늘날의 탐험가들이 그러하듯 이때도 탐험에는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돈과 관련된 지저분한 경쟁도 벌여야 했다. 그들의 경쟁이 유럽 그리고 미국, 백인 위주의 알력 싸움이었다는 점도 씁쓸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스콧은 단지 자신의 실수로 조난사당한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이 실패의 기록은 매력적이다. 나는 남극일기가 도서관에서 왜 800번대 문학이 아니라 900번대로 분류되었는지 의문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부분이 너무 많은 이 책은 일기이자 수필이니 말이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책은 후일담을 비롯한 비정한 현실보다는 한 사람의 고군분투를 보여주고 있기에 800번대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가장 첫 장에는 스콧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다. 보통 일기 형식의 글이 시간 순으로 수록되는 것에 비해 꽤 특별한 구성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스콧의 책을 꾸렸던 당시의 누군가도 이 글을 800번에 가깝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한 인간의 실패를 접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될까? 혹은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을 느낄까?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훗날 내가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당장은 그것을 모른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 속 우린 실패의 서사를 읽으며 발버둥치는 삶에 대해 잠시나마 안쓰러워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그렇기에 나는 성공한 기록보다 실패한 기록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